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 얘는 이게 시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때 24시즌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 구단 분석 컨셉을 지금 12년째 아프리카 TV 숲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2월 달에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구단 분석을. 그래서 전년도 리뷰를 먼저 각 팀별로 쭉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전 시즌 선발, 둘째 날 불펜, 셋째 날 야수 총괄, 그다음에 넷째 날 해당 시즌의 프리뷰. 전년도의 전력이 어땠는지를 알고 프리뷰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전년도 리뷰한 거 생뚱맞게 저쪽에 있다가 다시 프리뷰해버리면 그 연속성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방송의 컨셉을 모르시고 처음 접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종열 단장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선수단 변화. 최성훈 선수를 2차 드래프트로 영입을 했고요. 양현 선수, 그 다음에 키움에서 내야 멀티 백업 전병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요 선수들이 24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2년 4억에, 오승환 선수가 2년 22억, 강한울 선수가 1+1년 3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외부 영입은 김재훈 선수가 4년에 58억, 임창민 선수가 2년에 8억인데요. 저는 김재훈 선수가 저기서 돈 한 500만 원이라도 임창민 선수한테 좀 송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인 선수, 육성엽 선수, 장충고등학교, 맥키넌. 나쁘지 않은 선수임엔 틀림없는데 피렐라가 첫 시즌에 보여준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 다음에 코너 시볼드에 대해서도 와이드런 대신 뽑은 투수기 때문에 안정감에서 기대를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레이에스. 두 투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리뷰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바뀐 외국인 투수들의 퀄리티 매우 중요하다. 삼성은 외국인 투수 2명이 기본만 해주면 3선발까지는 리그에서 탑급입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원태인 선수가 에이스로 올라선 이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팬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숙제는 뭐냐? 3선발 원태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된 4선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5선발 쪽은 오디션 성향이 강하니까 육선엽 선수가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백정현을 비롯한 삼성이 좌완 선발 투수가 없는데 과연 누군가가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한번 지켜보자. 뷰캐넌이 떠난 삼성의 뉴 에이스는 누구겠느냐? 우선 계약 규모로만 놓고 보면 1선발은 시볼드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24시즌에 삼성 라이온스 선발진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꼽은 건 바로 좌완 선발진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정현은 선발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현 선수 뒤리리 좌완 선발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와, 근데 어떻게 어디서 그런 친구들만 미안하지만 데리고 왔는지 전부 던졌다 하면 직구가 135입니다.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던지면 135 으이짜. 그래서 도대체 좌완 이승현을 뭐 한다고 불펜에서 애를 그 맞지도 않은 보직을 갖다 놓고서 애를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선발은 뭐 135들만 나가갖고 으이짜 하고 있고, 정작 선발로 던져야 될 친구는 불펜에서 똥 치우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거냐. 갖다 놔라 빨리.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로테이션에서 만약에 고정이 된다면 삼성 라이온스는 외국인 둘, 원태인, 4선발, 이승현, 좌완 투수까지 삼성이 좀 선발진이 좀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육성엽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5선발 쪽에서 오디션을 거치면서 테스트하는 쪽에서 5선발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육성엽 선수가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자. 원태인은 변수가 없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원태인은 10승을 하면 안 되는 투수입니다. 왜냐? 이 친구가 23시즌에 7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4시즌은 원태인 역시 13승 이상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가 명색이 삼성 라이온스의 국내 1선발이고 국가대표 투수 아니겠느냐. 백정현, 최채영 얘기를 또 해봅니다. 구속과 구위가 좋으면 불펜에서 필승조로 쓰겠지만 아시는 대로 하지만 백정현은 4번, 5번 선발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호성과 황동재도 5선발로서 기회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
삼성 선발은 지난 수년간 4번, 5번이 문제였다. 그래서 2년 연속 로테이션 합류, 누구의? 루키들의 로테이션 합류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현, 최채영 선수를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육선엽, 이호성 등 가능성 있는 루키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24시즌에 제가 삼성 라이온즈 선발진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승현 선수의 선발 전환. 저게 가장 바람직한 시도다. 일단 삼성이 장기 레이스를 버티려면 당연히 로테이션이 강해야 된다. 분명한 건 시즌 시작 전 선발 파트 평가는 아직은 안개 속이다. 자, 이제 리뷰를 하는데 위에 있었던 내용들은 아까 다 보신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시즌 도중 7월 5일 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딱 한 차례 코칭 스텝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시즌 도중에 송은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5월 28일에 오재일과 박병호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맥키넌 선수가 부진으로 7월 10일 날 카드나스가 영입이 됐고요. 이 친구가 부상 여파로 8월 14일 날 디아즈로 영입이 됐고 그 디아즈는 재계약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78승 2무 64패 5할 4푼 9리 정규리그 2위 팀별 상대 기록 LG 상대 8승 1무 7패 KT 상대 7승 1무 8패 SSG 7승 9패 NC 10승 6패 두상 12승 4패 기아 4승 12패 두산한테 삥 뜯어갖고 기아한테 조공을 했습니다. 롯데한테 10승 6패 하나한테 10승 6패 키움한테 10승 6패 팀 타율 9위 득점권 9위 출루율 8위 장타율 3위 2루타 꼴찌 3루타 8위 홈런 1위 투구 평자 3위 퀄리티 스타트 6위 WHIP 1위 홀드 1위 3월서부터 4월까지 18승 1무 13패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요. 4월 한 달간 16승 8패를 했습니다. 월간 승률 1위 찍었습니다. 타자 김영웅, 김홍곤, 이성규 이 세 명이서 박살을 내고 나갑니다. 5월 12승 12패 5월 1일 날 육선엽 선수가 드디어 등판을 합니다. 두산전에 5월 2일 날 두산한테 이기더니 공동 2위가 됩니다. 그리고 좌완 이승현과 아까 예상해드린 이호성이 백정현 선수 부상 이후에 4번, 5번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 그리고 이때 구자욱이 월간 타율이 2할 4푼 1리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6월 달에 다시 월간 승률이 5할 6푼으로 올라갑니다. 박병호가 이적 이후에 4경기에서 홈런 3개 때리면서 삼성 라이온스 팬들이 봐라 내가 바로 트레이드 해가 잘 된다 했지. 또 구라들을 칩니다. 굳이 뭘 트레이드 하냐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코너 맥키넌이 계속 부진하면서 결국 맥키넌의 역할을 박병호가 해줬습니다. 근데 코너는 계속 별로였어요. 그리고 원태인이 살짝 로테이션을 빠졌던 기간이 좆됩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원태인이 복귀를 합니다. 이승현이 5월 6월 정말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위기가 옵니다. 8승 12패. 어라? 우린 여름에 강한 팀인데. 7월 초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9경기에서 1승 1무 7패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스타 후반기 시작되면서 코칭셋까지 또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맥키넌을 바꾸고 카데나스가 데뷔를 하죠. 그리고 21일 날 끝내기 역전 투런.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달에 17승 7패 7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정합니다. 삼성 라이온스가 단일 시즌 홈 관중 최초 100만 관중을 돌파를 하는데 이건 비수도권 팀 시즌 최초 100만 관중 돌파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8월 말일 날 기아한테 13대 15로 집니다. 9월 9승 9패. 8월 31일서부터 1일 기아전 2연패로 사실 조때 2연승을 했으면 삼성이 끝까지 정규 시즌 우승을 도전해볼 만 했었어요. 그런데 기아전 저 연패하면서 그래 우승 끝 안 해. 그런데 9월 22일 날 키움전 승리하면서 시즌 2위 확정. 그리고 이 경기에서 오승환이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23일 날 오승환은 1군 말소가 됐고요.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 10월 13일 니네 거 대 니네 거. 결과 10대 4 이 니네 거 개 박살. 4차전 끝.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고 자 이제 선발. 싹 바뀐 외국인 투수들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고비는 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코너 레이에스도 9월 달에 한번 이탈이 됐었고 그리고 원태인의 파트너를 빨리 픽스해서 발굴해야 된다. 이 부분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시즌 내내. 백정현
좌완 선발. 그래도 좌승현 선수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아줬다. 육선혁보다는 이호성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던 레이에스. 26경기에서 11승 4패 3.8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에스는 기대보다 잘한 것도 잘한 건데 재계약을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야가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10월 25일 날 7이닝 1실점 비자책. 그리고 10월 19일 날 LG전 7이닝 무실점. 이러니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다음 시볼드 11승 6패 인닝 160이닝. 야가 부상이 없었으면 한국 시리즈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좌승현입니다. 이 친구가 드디어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6승 4패. 개막하고 나서 선발로 안 나와요. 불펜으로도 안 나와요. 그런데 4월 중반에 백정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승현 선수를 그 자리에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선발로 나왔는데 두산전, LG전, 두산전, 기아전, 하나전까지 전부 5이닝 이상을 던집니다. 어라? 야, 체질이네. 발견. 그러면서 전반기에 68이닝을 던지면서 6승 3패를 해줬습니다. 68.2이닝. 만약에 후반기에 햄스트링 부상이 없었으면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10승 언저리까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삼성에 좌완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백정현 선수 하나한테 의존하고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이젠 백정현 선수가 아니라 몸만 괜찮으면 훨씬 더 어리고 젊은 이승현 선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백정현도 참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6승을 했어요. 이제 백정현 선수는 5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선발 쪽에서 6승 7승 정도를 거둬줬다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백정현 선수한테 냉정하게 퍼포먼스, 그 다음에 경기의 내용, 퀄리티를 바라는 투수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정현 선수는 백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가치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호성 선수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친구가 기록은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호성 선수가 선발 투수로 경험을 쌓은 걸 좋은 평가를 내려줘야 되냐 하면 언제까지 4번, 5번 선발에 백정현 선수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 이거죠. 육선엽이 됐던 이호성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 5선발 쪽에서 실전에서 테스트를 계속 거쳐야 된다. 그래서 백정현 선수를 밀어낼 수 있는 누군가를 빨리 발굴을 해야 된다. 이제 4선발이 좌완 이승현이라면. 그래서 이호성 선수가 테스트를 시즌 초반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몇 경기 선발 나왔냐 하면 12경기 선발 나왔어요. 또 있죠. 테스트 받은 선수 황동재입니다. 황동재 선수도 8경기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호성 선수는 좀 앞쪽에서, 황동재 선수는 좀 뒤쪽에서. 그 다음에 정용화. 작년에 대한민국 야구팬으로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국산 선발 투수가 무려 한 시즌에 2명이 15승을 찍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선발 투수라고 하는 원태인과 곽빈 2명이. 원태인 선수는 보면 전반기 7승 4패, 후반기 8승 2패.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가 잘 나가다가 꼭 어려움을 겪습니다. 5월 달에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잘 나가다가 이런 경기들이 한 3경기, 4경기가 연속적으로 슬럼프에 좀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태인 선수한테 하나 바라는 게 스태미너예요. 자, 선발 파트 종합입니다. 2년 연속 루키들의 4, 5선발 합류를 예상했었습니다. 이호성, 황동재, 이승민 24시즌도 4, 5선발이 어지러울 것이다 라고 아까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백정현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지켰기에 선방했다. 단 황동재는 저는 가능성을 봤는데 이호성 선수는 별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아까 삼성 선발진이 시즌 전에 안개 속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4시즌 삼성 라이온스의 선발진의 전체 등판 현황입니다. 코너 28경기, 원태인 28경기, 레이스 26, 좌승현 17, 황동재 6, 백정현 15, 이호성 12, 이승민 8. 선발이 개판 5분 전인 팀이면 선발 등판한 선수만 가득 찹니다. 근데 삼성 라이온스는 깔끔하게 등판할 선수가 딱 등판을 해줬습니다. 삼성 선발진 WAR 비교 스태티지 기준입니다. 선발 WAR 진짜 1위 했습니다. 삼성의 선발진이 꽤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삼성 라이온스의 24시즌 불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전력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클로저 출신 3명을 한꺼번에 영입했습니다. 이민호, 김재윤, 임창민. 그래서 새로운 필승조를 다시 구성을 한다. 일단 김재윤이 오면서 필승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 이제는 오승환 클로저에 김재윤, 김태훈 투탑을 세울 수 있어. 물론 누가 클로저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오승환이든 김재윤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클로저니까 클로저가 아닌 친구는 프라이머리로 가겠지. 그러면 23시즌보다는 분명히 늘어나겠지. 모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김재훈 선수 영입은 분명한 플러스다. 거기에 임창민 선수까지 영입했다. 결국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거기에 김태훈 선수가 필승조로서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김태훈이 당분간 필승조에서 김재윤과 함께 프라이머리 역할을 해줘야 계산이 될 거다. 그런데 김태훈 선수가 한참 좋았을 때와는 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김태훈도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이건 진짜 사고다. 그 얘긴 김재윤, 임창민, 김태훈까지 필승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오승환은 클로저로 빼놓은 상태고요. 사실 저는 기대하는 선수가 따로 있다. 진짜 삼성의 불펜이 강해지려면 7월 달에 군에서 전역하는 김윤수가 제대로 된 프라이머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다. 제구가 안 잡혀도 이 친구는 필승조로 써야 된다. 그래서 김윤수가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삼성 불펜의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양현과 김대우, 롱맨 옆구리 옵션, 우규민 선수의 역할을 기대한다. 우승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23시즌까지 롱 필승조 역할을 했다. 24시즌도 분명히 비슷한 역할을 할 거다. 워낙 씩씩한 스타일이고 여러 가지 롤을 맡아봤기 때문에 경험까지 충분하니까 우한 이승현은 본인의 맡은 책임은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씨 듀오가 궁금하다. 최지광, 최충현. 최충현은 부상에 대한 상태가 궁금하다. 최지광은 전역 이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4시즌 이 두 친구가 부활을 해준다면 삼성 불펜이 순식간에 무서운 불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좌완 불펜 딜레마. 24시즌 이재익, 최채응 이런 선수들이 많이 보일 걸로 예상을 한다. 24시즌은 좌승현 선수가 선발로 올라가니까 좌완 불펜이 확실한 투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누굴 영입했느냐? 최성훈을 영입했습니다. LG에서 다양한 커브로 쏠쏠한 활약을 했던. 그리고 오승환. 일단 오승환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클로저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돌리는 건 팀도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데 팀 성적을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천하의 오승환이라도 만약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시즌 시작은 오승환이 할 것이다. 외부 영입 효과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김재윤, 임창민, 최성훈. 단 한 가지. 삼성의 외부 영입이 절대 아니다. 나쁜 게. 그런데 노쇠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승환, 김태훈, 김재윤, 임창민, 양현 전부 좀 이렇게 짱짱한 구위형 투수들에게보다는 조금 이제 세대가 조금 가고 있는 선수들. 그래서 김윤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 최충현, 최지광 등이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겁니다. 정 안 되면 육선엽이라도 불펜으로 돌려서 150 이상 빵빵 뿌리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삼성이 강해지려면 불펜이 힘이 생겨야 된다. 삼성이 불펜 강화로 위해서 노력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제 눈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보인다. 삼성 부활의 열쇠는 어쨌든 불펜이다. 이제 25시즌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해야 된다. 오승환까지 구축하긴 했어. 그런데 일단 김재윤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시자고요. 24시즌 65경기 평자 4.09 25홀드 11세이브 4승 8패를 기록했고요. 66이닝을 던졌습니다. 2사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2할 5푼 7리. 옵스는 0.8이 좀 넘어요. 김재윤 선수는 24시즌에 처음에 시작은 필승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홀드를 구하고 있다가 쭉 내려가면서 마무리 투수 보직을 바꿉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23시즌이었습니다.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여름에 겁나 부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3시즌에 마무리 누구 씁니까? 오승환 써야 돼요. 또 하나 프라이머리가 김태훈이었어요. 23시즌에. 여기 김태훈 관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태훈 선수도 2할 오픈 2사후 득점권 그리고 일반 득점권에서 무려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갑니다. 득점권에서 에버리지가 평자가 10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3시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3시즌에 김태훈이 이 지경이었어요. 그럼 누구 써야 됩니까? 필승조. 김태훈 써야 돼요.
그러면 24시즌에는 누가 있었냐? 오승환이 부진하니까 김재훈이 있었고 김태훈이 부진하니까 임창민이 있었던 거죠. 삼성이 24시즌 불펜이 좋아졌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대안이 생겼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김윤수가 페너트레이스에 발을 담가줬으면 금상첨화했겠죠. 김무신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임창민 선수가 약간 무시당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60경기 나와갖고요 3점대 찍었어요. 물론 거의 4점대지만 24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등판 전체 현황입니다. 코너 원태인 레이에스 이승현 선발이고요. 임창민 60경기. 그런데 놀라운 거 임창민이 5위예요. 60경기. 자, 그 다음 우승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조용히 2년 연속 60경기씩 던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시즌에는 본인 한 시즌 최다인 6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잘 티가 안 나서 그러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하는 일이 많은 투수입니다. 때로는 필승조, 때로는 필승조 앞에 롱으로. 그래서 공헌도가 이승현 선수 상당히 높았다. 최지강 선수는 사실은 아프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9경기 나오고 후반기에 26경기 나왔는데요. 후반기에 이 친구가 이탈이 없었으면 팔꿈치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성훈 선수인데요. 이 최성훈 선수는 커브 구종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빠른 커브, 조금 느린 커브. 정말 밸런스가 좋은 투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24시즌 삼성 라이온스의 좌완 불펜 이재익 9경기, 최채용 14경기, 야가 28경기 나왔고. 그럼 또 보세요. 야도 외부 영입이잖아요. 일단 기존에 있던 선수를 다 외부 영입 선수들이 다 물리쳤잖아요. 경쟁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삼성이 23시즌까지 기존에 있던 투수층들이 그만큼 뎁스가 얇았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기존에 있던 좌완 중에 이상민 선수. 그나마 37경기. 기존 삼성 좌완 투수 중에 최다 등판. 그리고 프리뷰에서 오승환 선수가 문제가 생기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본격적인 오승환 딜레마. 오승환 선수의 기록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 게 대번에 보입니다. 평자가 이건 마무리 투수의 평자가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오승환의 위대함은 4.91의 평자인데 세이브 포인트가 27개다?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결국 오승환이 8월 달에 클로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김재윤이 클로저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 24시즌 삼성의 투수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시즌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했고 내부적 자체 비교로 충분히 발전을 한 시즌이다. 다만 원태인의 15승 그리고 레이에스의 엄청난 그 한국 시리즈에서 호투 그리고 좌완 이승현 선수의 로테이션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 긍정적인 거 많았습니다. 다만 불펜이 구위형 투수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야구들이 많았다라는 거 격공감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23시즌보다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은 외부 영입. 그 외부 영입 효과는 엄청나게 퀄리티의 플러스 효과는 아니었지만 질적인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양적인 플러스 효과가 결국은 대안으로 나타나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24시즌 삼성 라이온스의 투수는 23시즌 삼성 라이온스보다 분명히 발전된 시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